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 영수회담은 없어진 지 오래다.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국회 다수당인 이재명 대표와 단독 회담을 하지 않으셨거든요. 네. 이유가 있습니까? 무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. 여야의 지도부끼리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 역시도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는 만나겠다라는 뜻으로 사실 저는 들었습니다. 네. 검사 출신이어서 안 만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즉답은 사실 안 했지만 이제는 만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었기 때문에요. 앞으로 선거 이후에는 또 어떤 여야 간의 돌파구가 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. 저는 저 말 자체는 맞다고 보거든요. 좀 이상하잖아요. 영수회담이 뭐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저쪽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를 같이 만나는 건 좋은데 대통령이 무슨 야당 대표가 덕대하고 이런 것 자체, 그다음 그걸 또 요구하고 이런 것 자체가 좀 이상하거든요. 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, 그렇게라도 만났느냐. 그것도 안 만나셨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걸리고요. 굳이 만나자고 하면은 못 만날 이유 없다. 오세라. 내가 김치찌개 끓여드리겠다. 이러면은 사실 확 달라지거든요. 근데 그런 식의 화끈함들이 좀 없어요. 만나겠다고 해석을 하셨는데 만나겠다는 건지 안 만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지 않아요?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거거든요. 정치와 수사는 다르다.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정치로서는 언제든지 다 만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약분업무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. 김대중 정부 때. 결국 막판에 어떻게 풀었냐면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해창 총재하고 만났어요.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고.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형식을 가지고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수회담도 한 적도 있을 때도 있고 여야 대표랑 같이 만날 때도 있고 국회 상임위원. 그러니까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건 아니다. 아니죠. 근데 그걸 자꾸만 그 방식이 굉장히 선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건 분명히 잘못인데 그래서 레이간 대통령 같은 경우는 8년 재임 중에 6년이 우리 식으로 여소야대였어요. 그런데 퇴임 직전의 지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. 자기 직무 시간의 70%를 야당 의원과 만났습니다. 오바마 대통령이 평균 한 달에 1.7회씩 기자간담회를 했어요.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여야 영수회담을 관련돼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.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강서 재보궐선거 끝나고요. 그 직후에 대통령이 아마 민심은 늘 옳다. 국민은 늘 옳다. 저한테도 많은 어떤 통찰을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는 저와 또 우리 내각에서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.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.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저보고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반성하고 더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직후에 국회에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되게 예의 바르지 않은 행동도 고개 숙이고 상임위원장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쓴소리 할 때도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. 그때 반응 좋았죠. 그때 동정론이 막 생기면서. 근데 제가 볼 때 그때 괜찮은데 그 지나고 한 몇 달 동안은 또 뭐 약간 평소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래야 되나?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 무슨 강력한 질타 같은 저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이제 문장들이 이렇게 직접 보도도 되고 며칠 전 대담에서도 보면은 뭐 그 박절하게 대할 수 있겠냐라는 식의 그 선거 패배의 효과랄까 약효가 조금 떨어져 간 거 아닌가. 저는 이번 대담 보면서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
대통령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떤 돌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. 그다음에 오히려 그 정제되지 않은 그 투박한 모습들, 그러면서 원칙대로 끌고 가는 모습들,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한 거거든요. 그걸 좀 살리셨으면 좋겠는데, 제 느낌은 뭐냐면 제가 집권 초부터 계속 지적했거든요. 대통령실 이상하다. 대통령실 이상하다. 나오는 메시지가 프레지덴셜하지 못하다.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거든요. 인해 장벽 바깥의 목소리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계속 집권 초부터 계속 얘기한 게 레드팀을 더 해야 된다. 레드팀을. 쓴소리 계속하는 사람들. 예, 아마 그 집무실을 처음에 보여주고 들어간 대목의 의도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. 중요한 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, 그게 실제로 보여져야 되거든요. 네. 의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져야 되는 건데 그런 감각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실이. 나름의 이제 뭐 힘든 거 용기를 내서 이 대담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. 그리고 내 딴에는 용기를 내서 했는데 반응이 싸늘하니까 또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매를 한 번 맞는 게 어렵지 두 번, 세 번 맞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 맞았으니까 계속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있고,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되게 매섭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 특징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박정하지 않거든요. 이 정도면은 잘못한 것보다 더 욕먹는다 싶으면은 그것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이 가게 돼 있는데 대통령한테 정을 줄 기회를 지금까지 대통령이 안 만들어준 것 같아요. 그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국민의 목소리를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는 스텝들은 필요하겠다. 대통령실의 시간과 시계와 국민의 시계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외교하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하다. 끝으로 올해가 이제 신년 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뭐 민세 토론도 하고 있지만 이게 쭉 그동안 얘기했던 거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가 좀 취약해요. 경제와 관련된 거, 그리고 산업과 관련된 거, 서민과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다. 올해가 가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여러분,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